자신을 사랑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저는 자신이 너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힐링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천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고 효과 봤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저랑 비슷할 거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스 고딘이라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더 적게 일하라 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다 가질 수 없다.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 근데 그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오히려 수익률이 향상될 뿐 아니라 남은 삶도 극적으로 향상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다 망치고 나서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자책하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운동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독서도 해야지, 부업도 해야지. 이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자괴감만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버려야 하는 걸까? 이거잖아요.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사실은 전체 일 중에서 단 20%만이 진짜 중요하고 나머지 80%는 덜 중요하다고 해요.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10개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건 2개예요. 나머지 8개는 사실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아,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 진짜 중요한 일을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중요한 20%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저한테 묻는 질문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사실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일은 뭐지?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이메일 함 정리하는데 30분씩 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필요한 메일만 답장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80%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1가지는 뭐지? 딱 1가지만. 10개 말고 딱 1개. 이게 핵심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맨 처음에 합니다. 이것만 끝내면 오늘은 성공한 날인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20%중 하나예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한 20%에 해당하는 일인가? 일하다가 중간중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용기가 필요하지만요. 세 번째 질문은 정한 일을 끝낸 후에 내가 느낀 감정은 어떤지. 뿌듯한가요? 아니면 그냥 일 하나 끝났네? 이런 느낌인가요? 뿌듯하다면 그게 진짜 중요한 20%예요. 이렇게 거르고 걸으면 진짜 내가 해낼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책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집중해서 잘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20%를 선택하는 거. 이게 여러분을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세스 고딘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프로젝트, 그러니까 나머지 80%를 버리면 오히려 삶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삶이 설레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시나요?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비싼 건데 아까워. 이러면서요. 근데요. 일본에 정리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곤도 마리에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찍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사람의 정리법 핵심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설렘을 주나? 설렘을 주면 남기고 안 주면 버리는 거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아무리 유명 브랜드여도 설렘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요. 처음에 저는 이 방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또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꺼내서 입어보는데 어떤 옷은 입자마자 오 좋은데 하면서 계속 손이 가는 옷이 있고 어떤 옷은 그냥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후자는 아무리 비싼 옷이어도 결국 안 입게 됩니다.
이 방법을 물건에만 쓰지 마시고 시간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집안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캘린더, 내 시간도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캘린더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적힌 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설렘을 주나?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 밤에 유도를 배웠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내 실력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주고 하니까 어려운데 재밌었거든요. 근데 점점 수업이 변질이 돼가더라고요. 근데 또 돈은 냈으니까 습관처럼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밤마다 오늘 또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 일정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 설렘을 주나? 물어봤어요. 솔직히 대답은 아니요였거든요. 전혀 설렘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매일 밤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내 브랜드를 더 키울 수 있게 됐죠. 그 시간이 진짜 더 재밌고 더 즐겁고 힘들지만 또 매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내 우선순위는 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내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캘린더를 펴놓고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일이 나한테 설렘을 주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맞나? 이 약속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아니면 무너지나? 이렇게요. 안 맞으면 과감하게 캘린더에서 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섭겠지만 해보면 진짜 후련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생겨요. 그 물건을 버릴 때 처음엔 아깝다가도 버리고 나면 시원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변하잖아요. 작년에 설렜던 일이 올해는 안 설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3개월간 여러분이 시간을 쓴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나요? 캘린더를 볼 때 설레나요? 아니면 무겁나요? 설레지도 않은 일을 왜 계속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잊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에서 실수했던 일, 사람들 앞에서 창피했던 일, 누군가한테 상처받았던 일,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아, 그만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지난 일인데 왜 자꾸 생각하지? 이러면서 억지로 안 떠올리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말에 버벅댔던 일이 자꾸 생각나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주문처럼 외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또 저한테 화가 나는 거죠. 왜 난 이것도 못해? 왜 나는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하면서 자책하고 완전 악순환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잊으려는 노력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분홍색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우리 뇌는 이렇게 작동해요.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면 뇌는 이게 중요한가 보다. 더 기억해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완전 역효과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뇌는 그걸 더 중요한 기억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설적이지만 답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고 아예 마주하는 거죠. 에이, 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빨리 벗어나는 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실수했다면요. 내가 실수했네. 진짜 창피해. 속상해. 이렇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고. 실현했다면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우세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마음껏 우시는 겁니다. 울면 안 돼. 멀쩡히 보여야 해. 이러지 말고요. 화가 나면 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엄청 화났어. 그러면 해. 당연히 화날 수 있지. 이렇게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질리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망각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3개월 동안 기억이 잘 안 사라져요. 근데 그 시점이 지나면 급속도로 관심을 잃게 됩니다. 6개월쯤 지나면 대부분 잊게 되죠. 쉽게 말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느끼면 뇌가 이제 됐어. 지겹네.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억누르면 뇌는 계속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됐는데 다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감정을 막 쏟아내듯이 써요.
아, 너무 창피해. 뭐,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뭐, 이런 식으로요. 예쁘게 쓸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욕해도 되고, 막 휘갈겨 써도 돼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바로, 왜 내가 이렇게 느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동료가 복도에서 저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건 자체보다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아, 바빴나 보다. 아, 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사건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사건이에요. 뭔가 일어난 거죠. 동료가 인사를 안 했다. 뭐 발표에서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2단계는 내 생각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를 무시했구나. 나는 무능력해. 이런 생각들. 그 3단계는 감정과 행동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났거나 우울했거나 뭐 회피를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2단계입니다. 4단계는 반박하기예요.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 의심해 보는 거죠. 정말로 나를 무시한 걸까? 증거가 있나?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렇게요. 5단계는 새로운 감정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뀌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미팅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했어요. 그때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1단계 무슨 일이 있었나? 미팅에서 내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줬다. 2단계 내 생각. 나는 이 팀에서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3단계 그래서 어땠나? 자존감 떨어지고 다음 미팅에서 아예 입 다물고 있게 됐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4단계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도 반응 안 했나? 사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 내 의견 진짜 나빴나? 아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나? 사실 지난주에는 내 아이디어가 채택됐었지. 자, 5단계 생각을 바꾸니까 아, 이번엔 타이밍이 안 맞았구나. 다음번엔 더 적절한 시점에 말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되죠. 같은 상황인데 감정이 완전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노트에 감정일기 쓸 때는 처음엔 그냥 감정을 쏟아내세요. 그게 1에서 3단계예요. 충분히 쓰고 나면 그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다시 보면서 4, 5단계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해보셔도 좋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꼭 그런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다른 방법은요. 주변에 진짜 편한 친구 한두 명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나 요즘 이래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그러면 친구가 근데 그게 꼭 네 탓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4단계를 도와주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의 핵심은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내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속상해. 그리고 그럴 만해. 괜찮아. 이게 1에서 3단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나?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이게 4, 5단계. 억누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지금 약해.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이건 내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 생각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죠. 오늘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갑자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첫 번째 방법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